치즈를 처음부터 넣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구운 휘낭시에는 바삭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번 영상이 단순한 응용 레시피를 넘어서 기본 반죽에서 어떤 변수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배합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온입니다. 지난번 올린 클래식 휘낭시에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어요. 댓글로 이제야 휘낭시에가 왜 실패했는지 알겠다, 원리를 알고 만들었더니 완전히 다르게 나왔다는 메시지를 많이 남겨주셔서 저 역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클래식 휘낭시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본 레시피를 어떻게 다른 맛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응용편을 준비해 봤어요.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올리브 치즈 휘낭시에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쫀한 휘낭시에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짭조름한 치즈와 올리브 향이 더해져 클래식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살아나는 버전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 반죽에서 어떤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고 어떤 요소를 조절하며 맛과 풍미가 바뀌는지, 그리고 치즈, 올리브처럼 수분감이 다른 재료를 넣었을 때 반죽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짚어드릴 거예요. 클래식 휘낭시에를 먼저 만들어 보셨다면 이 응용편은 훨씬 재미있고 수월하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다양한 맛의 휘낭시에를 개발하는 데에도 기준이 되어줄 내용들을 담았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더보기란에는 제가 정리한 레시피 파일을 올려두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에도 다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들어 볼까요? 본격적으로 반죽을 만들기 전에 사전에 해야 할 것들을 준비해 볼게요. 클래식 휘낭시에와 기본적인 것은 비슷하지만 치즈나 올리브가 추가로 들어가 조금 다르게 신경 써줘야 합니다. 먼저 흰자는 미리 상온에 꺼내 20에서 25도로 맞춰주세요. 클래식 휘낭시에 때와 똑같이 반죽의 핵심은 수분이 많은 반죽에 따뜻한 버터를 넣고 섞어 유화시키는 것이에요. 흰자가 차갑다면 버터와의 온도 차이가 커져서 반죽이 분리되거나 기름이 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번 레시피는 치즈와 올리브처럼 지방과 수분이 섞여 있는 재료가 함께 들어가는 만큼 더 안정적인 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흰자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틀을 준비해 볼게요. 먼저 틀에 버터를 얇게 발라 코팅해 준 뒤 바닥에 후추를 취향껏 뿌려주세요. 이렇게 버터칠한 틀은 차갑게 굳혀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냉동실에 넣어서 굳혀주는데, 지난번 영상 댓글에서 냉동실에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 주신 분이 계셨어요. 결론은 냉장실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버터가 충분히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버터가 덜 굳은 상태에서 반죽을 넣고 구우면 가장자리에 얼룩이 생기거나 들뜨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버터만 확실히 차갑게 굳힐 수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후추를 반죽에 바로 넣지 않고 틀에 먼저 뿌려주는 이유는 후추의 향이 기름과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 잘 나기 때문이에요. 틀에 발라둔 버터가 구워지는 동안 녹으면서 후추와 바로 맞닿으면서 향이 확 살아나죠. 그래서 완성된 휘낭시에 전체적으로 후추 향이 나고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톡하고 후추가 씹히면서 치즈와 올리브의 짭짤한 풍미와 이 후추의 스파이시한 향이 정말 잘 어울려요. 후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버터를 얇게 발라주고 후추를 뿌려준 뒤 냉동실에 넣어서 차갑게 굳혀줄게요. 이번에는 가루들을 채쳐서 준비해주세요. 가루가 뭉쳐있으면 섞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공기가 들어갈 수 있기에 채쳐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가루 배합을 살펴보면 클래식 휘낭시에와 차이점이 있는데요. 기본 레시피에서는 옥수수 전분이 들어갔지만 이번엔 강력분을 소량 넣어줬고 박력분은 조금 늘리고 아몬드 가루 양은 줄였어요. 왜 이렇게 바꿨냐면 치즈와 올리브는 굽는 동안 기름과 수분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기본 배합에서 그대로 치즈와 올리브만 넣어 구우면 속이 축축하거나 질척한 느낌이 나요. 이유는 아몬드 가루 자체도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어 휘낭시에를 촉촉하게 하는데, 여기에 치즈와 올리브까지 더해지면 기름기와 수분이 과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배합에서는 아몬드 가루 양을 줄여 기름기를 조금 낮추고 박력분을 늘려서 전반적인 구조를 조금 안정적으로 잡아줬어요. 그리고 강력분을 소량 넣어 약한 글루텐을 만들어 치즈가 녹으면 생기는 유분과 올리브에 나오는 약간의 수분을 지탱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죽이 안정적이고 살짝 더 씹는 질감을 만들어 짭짤한 휘낭시에 더 맞는 식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 치즈와 올리브로 인해 늘어난 기름과 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구조를 조절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죽에 들어갈 파마산 치즈를 치즈 그레이터로 곱게 갈아 준비해 주세요. 이미 갈아져 있는 제품도 있지만 치즈는 공기와 맞닿는 순간부터 향이 빠르게 날아가요. 그래서 치즈의 고소하고 짭짤한 풍미를 제대로 내려면 바로 갈아 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치즈 입자가 굵으면 굽는 과정에서 굵은 치즈 입자가 녹았다가 다시 굳으면서 반죽 속에 구멍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곱게 갈아 반죽 전체에 고르게 섞이고 구웠을 때 매끄럽고 균일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치즈 그레이터가 없다면 푸드 프로세서를 사용해 곱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클래식 휘낭시에 때와 마찬가지로 얼음물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휘낭시에에서 풍미를 내주는 핵심인 버터를 태우는 과정에서 원하는 색과 향이 되었을 때 더 이상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준비한 얼음물에 냄비를 바로 올려 잔열을 잡아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220도로 오븐을 열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클래식 휘낭시에에서 했던 이론들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추가된 재료들에 맞게 조절된 부분들을 짚어가며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태운 버터를 만들기 위해 냄비에 버터를 넣고 중불로 끓여주세요. 버터가 녹기 시작하면서 수분이 빠져나오고 바닥에 가라앉은 우유 고형분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견과류 같은 고소한 향이 올라와요. 이때 끓이는 과정에서 우유 고형분이 바닥에 눌러붙지 않도록 주걱으로 가끔씩 저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태운 정도를 색만 보고 판단하면 매번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테스트 끝에 180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 온도에서 색과 향의 밸런스가 가장 좋게 느꼈고 집에서도 안정적으로 항상 일정한 풍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점점 우유 고형분들이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이제 끓는 소리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하면 온도를 틈틈이 확인해 주세요. 온도를 체크할 때는 항상 거품을 걷은 채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180도가 되면 바로 냄비째 얼음물에 담가 잔열로 더 타지 않도록 식혀주세요. 지금 180도가 돼서 불을 끄고 얼음물로 바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원하는 향에서 정확히 멈출 수가 있어요. 버터가 어느 정도 식으면 얼음물에서 냄비를 꺼내고 반죽에 섞기 좋은 온도인 50도 정도가 될 때까지 잠시 그대로 두겠습니다. 온도로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색을 잘 보고 참고해 주세요. 이제 흰자에 소금과 물엿을 넣고 소금이 녹을 때까지만 가볍게 섞어 줄게요. 이때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수직으로 휘퍼를 볼 바닥에 붙인 채 움직여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물엿은 휘낭시에가 구워진 뒤 촉촉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지난번 영상 댓글에서 물엿 대신 꿀이나 올리고당을 사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아마 제형이나 맛이 비슷해 보여서 생긴 궁금함인 것 같아요. 물어보신 세 가지 재료는 단맛 강도와 수분을 잡아주는 힘이 모두 달라서 결과가 꽤 달라져요. 꿀은 특유의 향이 강하고 단맛이 높아 풍미는 좋아지지만 구움색이 빨리 진하게 나는 특징이 있어요. 물엿은 꿀에 비해서 단맛이 약하고 구움색이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올리고당은 단맛도 가장 약하고 수분을 잡아두는 힘도 상대적으로 약해서 휘낭시에 특유의 맛과 식감을 내기에는 조금 아쉬운 재료입니다. 그래서 휘낭시에를 만들 때 물엿 대체로 꿀은 가능하지만 올리고당은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어떤 분은 물엿 대신 트리몰린을 써도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용은 가능한데 제 레시피에서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트리몰린은 물엿보다 수분을 잡아두는 힘이 훨씬 강한 재료예요. 그런데 제 레시피에는 트레할로스가 들어가 있죠. 트레할로스도 수분을 잡아두는 힘이 꽤 강해요. 그래서 트레할로스에 물엿이 아닌 트리몰린이 더해지면 촉촉함이 과해져 오히려 축축한 질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트레할로스나 트리몰린 중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흰자에 물엿, 소금을 섞어 준비해 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채쳐둔 가루에 설탕과 트레할로스를 넣고 휘퍼로 섞어 줄게요.
트레알로스는 설탕보다 단맛이 절반 정도로 약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수분을 잡아주는 힘이 강해서 구워진 휘낭시에의 촉촉한 식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배합의 차이점이 또 있는데요. 바로 설탕과 트레알로스의 양을 줄였다는 점이에요. 제가 만들고 싶었던 올리브 치즈 휘낭시에는 단맛보다는 짭짤함이 강하고 치즈 풍미가 확실히 나길 원했어요. 그런데 기본 배합의 단맛을 그대로 유지한 채 만들어 보니 짠맛도 단맛도 아닌 애매한 맛이 되고 오히려 조금 물린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기본 배합에서는 소금의 가벼운 짠맛이 단맛을 받쳐줬다면 올리브 치즈 휘낭시에는 반대로 단맛이 짠맛을 받쳐주는 구조가 훨씬 더 밸런스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맛의 비율을 짠맛이 한 7, 단맛이 3 정도로 맞추기 위해서 설탕과 트레알로스의 양을 식감에 영향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줄여 밸런스를 조절해 줬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홈베이커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나만의 레시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또는 뭐 기본 레시피를 다른 맛으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변형할 수 있을까 하는 지점일 거예요. 저도 같은 고민을 정말 오래 했었는데요. 레시피를 안다고 해서 곧바로 뭐 새로운 맛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큰 비밀은 없어요. 각 재료의 특성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맛의 방향을 정하고 재료의 비율을 조금씩 조절해 보는 것. 이게 레시피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론대로만 항상 결과가 나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틀릴 때가 있고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나와 다시 처음부터 수정한 적이 많아요. 재료의 온도, 섞는 순서, 섞는 방식 등 아주 작은 뭐 변수 하나만으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론을 바탕으로 기본 배합을 만들어 보고 직접 여러 번 테스트하면서 수정하고 다듬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뭐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레시피라고 말할 수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과정을 더 쉽게 접근하고 실패를 줄이고 변형과 응용을 더 자신 있게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올리브 치즈 휘낭시 영상처럼요. 앞으로도 같이 더 맛있고 재밌게 과자를 구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흰자를 넣어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만 섞어주세요. 마찬가지로 휘퍼를 볼 바닥에 붙인 채 수직으로 세워 가운데서 작은 원을 그리듯 섞다가 점점 범위를 넓혀가며 섞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액체에 가루를 넣는 것이 아니라 가루 쪽에 액체를 넣는 방식은 가루 뭉침이 덜하고 적은 움직임으로도 매끄럽게 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죽을 과하게 저을 필요가 없고 불필요한 공기와 글루텐 형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휘낭시에 특유의 조밀하고 쫀쫀한 식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가루가 보이지 않고 반죽이 멈추면 바로 멈춰주세요. 과하게 섞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걱으로 반죽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50도로 식힌 버터를 넣고 반죽이 윤기 날 때까지 섞어줄게요. 이때 버터가 뜨겁거나 차가우면 유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반죽이 불안정해져 기름이 새거나 바닥이 들뜨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터를 넣기 전에 온도 체크를 꼭 해주세요. 지금 온도가 저는 적당해서 바로 넣고 섞어 볼게요. 휘퍼를 바닥에 붙이고 수직으로 세운 상태로 작은 원을 그리듯 섞다가 범위를 넓혀 주시면 됩니다. 반죽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반죽이 윤기가 나고 매끄럽다면 유화가 잘 된 상태예요. 떠올려 봤을 때 매끄럽게 주르륵 흐르죠. 여기에 준비해둔 파마산 치즈를 넣고 주걱으로 가볍게 섞어주세요. 치즈를 처음부터 넣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처음 테스트했을 때는 치즈를 가루 재료들과 함께 처음부터 넣고 반죽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따뜻한 버터가 들어가면서 치즈 일부가 녹아서 덩어리가 생기고 반죽이 되직해지면서 매끄럽지 않고 뚝뚝 끊기더라고요. 일단 그대로 휴지하고 구웠을 때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화가 끝난 뒤
마지막 단계에 치즈를 넣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치즈가 완전히 섞였다면 랩을 씌우고 최소 3시간에서 최대 24시간 냉장 휴지해주세요. 휴지를 하면 가루가 충분히 수분을 흡수하고 글루텐도 안정되면 치즈의 풍미와 버터와 어우러져서 훨씬 더 진하고 깊은 맛이 생겨요. 가능한 꼭 냉장 휴지를 해주세요. 휴지가 끝난 반죽은 주걱으로 바닥부터 다시 뒤섞어서 정리해주세요. 휴지하는 동안 무거운 재료들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그대로 패닝하면 구운 뒤 결과가 부분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료가 다시 균일하게 섞이고 불필요한 기포도 빠져 안정적인 휘낭시에를 만들 수 있도록 정리해주세요. 정리한 반죽은 이제 짤주머니에 담아주세요. 이제 냉동실에서 꺼낸 틀에 반죽을 36g씩 패닝해 줄게요. 반죽을 짜줄 땐 저울에 틀을 올려서 매번 같은 무게로 짤 수 있도록 체크해 주세요. 패닝량이 일정해야 구워진 후 결과가 균일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패닝한 반죽 위에 올리브 슬라이스를 4개씩 올려주세요. 적당한 간격을 두고 한 입에 올리브를 1개씩 먹을 수 있도록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리기 전에 올리브 슬라이스는 키친타올로 한번 전체적으로 조물조물해서 수분을 제거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올리브까지 올려줬다면 220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고 200도에서 10분에서 12분 구워줄게요. 휘낭시에는 고온에서 짧게 구웠을 때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한 특유의 식감이 가장 잘 나와요.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오븐에서 꺼내면 뜨거운 상태에서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곱게 갈아 휘낭시에 위에 바로 뿌려주세요. 표면 열기로 치즈가 녹아 붙으면서 풍미가 훨씬 더 깊어져요. 오늘 파마산과 그라나 파다노 치즈 두 가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각각의 치즈가 가진 고소함과 짭조름함의 결이 달라 조금 더 풍부하고 진한 치즈 풍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섞어서 사용해봤습니다. 이제 치즈까지 올렸다면 틀에서 휘낭시에를 꺼내 식힌망 위에서 충분히 식혀주세요. 이렇게 식히면서 겉은 더욱 바삭하게 굳고 속은 촉촉하게 안정적으로 잡혀 올리브와 치즈 풍미가 가장 잘 어우러지는 식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운 휘낭시에는 바삭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완전히 식힌 후에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해주세요. 최대 한 달까지 보관 가능하고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 실온 해동 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브 치즈 휘낭시에 완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올리브 치즈 휘낭시에를 만들어 봤는데요. 겉만 봐도 올리브와 치즈가 올라가 있어서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바닥을 보면 후추도 자연스럽게 펴져 있어서 올리브, 치즈, 버터 향 사이에 은은하게 스파이시한 향이 더해져요. 향만 맡아도 짭짤하고 고소한 풍미가 바로 느껴질 거예요. 연말에 꼭 한번 만들어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단순한 응용 레시피를 넘어서 기본 반죽에서 어떤 변수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배합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맛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차근차근 함께 도와드릴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다음에도 같이 만들어봐요. 저는 키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